피터 드러커는 매니지먼트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답게 드러커는 우리에게 경영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와 오케스트라 조직론에서는 드러커에게 있어 경영학이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짚어내며 시작합니다. 드러커는 역사학, 사회학 등 인간의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들은 물론 자신만의 소설 또한 집필하였으며 오케스트라 음악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색을 전개해왔습니다. 실제로 드러커는 본인을 경영학자보다는 저술가로 불러주는 것을 더욱 좋아했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생애는 오늘의 중심 내용을 진입하는 데에 있어 밀접한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그의 생애에 걸친 모든 역사적 사건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사건들 위주로 연표를 구성해보았습니다. 먼저 피터 드러커는 190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에서 태어납니다. 그 후 5년 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약 4년간 진행된 후 독일의 항복으로 1918년 막을 내리게 되지만 이는 드러커에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드러커의 출생지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삼국 동맹을 맺고 있던 상태였으며 독일의 항복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또한 붕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26년 드러커는 17세의 나이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떠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며 석간지 기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7년 뒤인 1933년 드러커는 독일 내 커져가는 나치의 영향력을 피해 런던으로 이주하게 되며 그곳에서 배우자인 도리스와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년 뒤인 1937년에 드러커는 미국의 뉴욕으로 건너가 완전히 정착합니다. 드러커의 저작물 속에는 음악이나 오케스트라에 관한 에피소드가 유독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드러커가 오케스트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매력에 매료되었던 드러커는 그 안에서 경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오케스트라와 경영학. 어쩌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조합에 대한 해부가 오늘 발표의 중심입니다. 정보와 조직과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는 크게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이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지휘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리더로서 크게 세 가지의 능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첫째, 음악적 역량입니다. 이는 악보로부터 작곡가의 의도를 읽어내어 재현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악보를 건네받은 지휘자가 자신의 개성에 맞게 작곡가의 의도를 독특하게 해석해내는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지휘 기술입니다. 앞선 음악적 역량을 출중히 지닌 지휘자라도 그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음악적 개성을 명확히 연주자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휘자는 정확한 박자, 음의 높낮이 등을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연주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자는 연주자들이 자신의 음악을 성공적으로 연주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즉, 강압적으로 군림하기보단 오케스트라 구성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아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드러커는 오케스트라라는 조직의 리더로서 지휘자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의 저서 경영의 실제에서 드러커는 경영관리자는 부분의 총계를 넘는 총체, 즉 투입된 자원의 총계를 넘는 것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체로서의 성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다양한 활동이 상승효과를 초래하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More than simple sum, 단순한 합을 뛰어넘는 것. 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지휘자는 각 파트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단순한 합을 뛰어넘는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휘자는 어떻게 그러한 상승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드러커는 그의 저서 단절의 시대에서 우리들은 프렌치 호른, 바이올린, 플루트의 특성을 가장 잘 끌어낸 작곡가나 지휘자를 칭찬하는 것처럼 다원사회에 있어서 자율적인 조직의 능력을 가장 잘 끌어내는 정부를 칭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휘자가 하는 일은 악기 하나하나의 특성을 파악해서 각자로부터 최적의 연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휘자의 역할은 곧 오케스트라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맡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각자의 특징을 살려 상승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오케스트라를 정보화 조직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조직이란 무엇일까요? 정보화 조직의 사전적 정의는 정보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거나 정보가 조직의 구조를 뒷받침하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보화 조직이란 과연 무엇이고, 오케스트라가 왜 정보화 조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화 조직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화 조직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 둘째, 리더와 구성원의 수평적 관계. 셋째, 미션에 의한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강한 리더십의 요구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인 연주자들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파트가 적힌 악보를 들고 있습니다. 연주자는 이러한 악보를 통해 자신이 연주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트를 이해하고 그러한 파트가 음악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파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케스트라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화 조직의 특징 중 3번째 특징인 미션에 의한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설명해 줍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했듯 정보화 조직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정보에 기반해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리매김이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악보라는 미션에 기반해 자신들의 책임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리하자면 지휘자는 작곡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악보를 지휘자 각자의 개성으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을 연주자에게 지휘로 전달하면 연주자는 그들의 전문성을 이용해 지휘자의 비전이 청중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악보라는 공통된 미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저서 정보가 조직을 바꾼다에서 드러커는 한 사람의 지휘자 아래 수백 명의 음악가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이유는 전원이 같은 악보를 들고 있기 때문이며 정보화 조직에서는 악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공통의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휘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각 구성원들의 특징을 잘 살려 단순 투입의 총합을 뛰어넘는 상승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러커는 그의 저서 비영리 조직의 경영에서 구성원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 지휘자는 항상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지휘자는 악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음악으로 실현해내기 위해 연주자들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는 향상되게 되는 것입니다.